가로로 사용할 때나 세로로 사용할 때 둘 다 좀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촬영의 기준으로 15 프로 같은 경우는 13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고스트 현상은 여전히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지갑을 좀 지켜드릴 건데요, 바로 아이폰 16과 16 프로의 단점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요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새로운 기능이랑 좀 장점 위주로 포커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아이폰 16과 프로를 사용해보고 느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아이폰 16과 프로의 단점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이폰 16을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알려드릴 단점은 바로 카메라 컨트롤입니다. 카메라 컨트롤?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 아닌가?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을 해보지 않으면 좀 알 수 없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애플 공식 영상에서는 굉장히 쉽게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이제 사용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가로로 사용을 할 때 생각보다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의 위치가 좀 멀다고 느꼈어요. 뭔가 손가락을 조금 더 길게 뽑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위치를 가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세로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애매모호한 위치의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로로 사용할 때나 세로로 사용할 때 둘 다 좀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편해야 자주 손이 갈 것 같은데 저는 뭐 사용을 안 할 것 같다까진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화면을 눌러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이렇게 두 번 눌러서 들어가 보면 설정들을 이제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 기능 사실 굉장히 좀 유용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타일로 들어가 보면 이 스타일이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스타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돌려가면서 이제 맞추는데 은근히 좀 신경을 써서 눌러줘야 된다는 그런 묘한 피로감이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처음 도입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뭔가 좀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좀 받아서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작동시킬 때 한 번 눌러서 작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2번 눌러서 작동을 시키거나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쉬운 점이 이게 따로따로 각각 설정은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눌렀을 때는 기본 카메라, 2번 눌렀을 때는 뷰티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게 했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개선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정리를 해보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엄청 불편하다, 이 정도는 솔직히 아니지만 애플에서 소개한 것만큼 뭐 스무스하고 편하고 뭐 이런 건 좀 아니다. 아직까지 생각보다 그렇게 손이 잘 가는 기능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번 이벤트에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카메라에 AR 코팅이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반사를 좀 줄여줬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딱 이걸 보고 아, 드디어 고스트 현상이 좀 개선이 되었겠구나 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도 고스트 현상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거겠지만 글쎄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약간 된 거 같기도 하고 안 된 거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고스트 현상은 여전히 발생한다, 이거예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면 스펙을 정리해놓은 이런 스펙표가 있는데 원래 여기에 AR 코팅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이걸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보면 이제 스크린샷으로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지금 공원 가보면은 이게 감쪽같이 사라져 있어요. 애플에서 이걸 직접 삭제한 건데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인정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기술적으로 뭔가 발전이 분명히 되긴 됐겠지만 실제로 고스트 현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 시리즈는 프로와 프로 맥스 모두 화면 사이즈가 더 커졌어요. 0.2인치씩 더 커졌는데 확실히 좀 베젤도 많이 얇아졌고 화면비도 세로로 조금 더 길어졌어요. 화면이 커진 건 사실 좋은 일이잖아요. 당연한 거지만 화면이 커지면서 제품의 크기도 역시 조금 커졌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대보면 세로로 조금 더 길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품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무게도 같이 무거워졌습니다. 지난 15 프로 시리즈에 처음으로 티타늄을 도입하면서 나름 다이어트에 좀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바로 다시 요요가 와버린 거죠. 무게를 비교해보면 15 프로 같은 경우는 187g이었는데 16 프로는 199g이 되었어요. 거의 한 12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더 묵직한 건 확실히 체감이 되더라고요.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원래 221g이었는데 여기서 한 6g 정도 무거워져가지고 227g이
체감이 되었습니다. 프로보다는 이제 살이 좀 덜 찌긴 했어요. 근데 이 프로맥스가 원체 무거운 폰이라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늘어난 게 굉장히 좀 아쉽긴 합니다. 가벼운 제품을 선호하시거나 뭐 이런 스마트폰 무게에 좀 예민하시다면 분명히 좀 고민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벤트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번 아이폰 16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칩셋은 정말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A18 칩셋을 넣어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램까지도 이제 8GB로 올라가서 뭐 애플 인텔리전스 사용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런 변화는 너무 좋은데 이번에 그래도 좀 뭔가 디스플레이의 변화가 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디스플레이 주사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60Hz가 들어갔어요. 솔직히 다른 사양들 업그레이드 된 거는 진짜 너무너무 만족을 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프로모션은 넣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다른 회사 제품들 보면 중급기 심지어 보급형 기기에도 120Hz 주사율을 넣어주는 추세예요. 근데 아이폰은 아직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이폰 일반 라인업도 가격이 좀 살벌한 편이잖아요. 제일 저렴한 제품을 골라도 뭐 125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좀 진짜 미치는 부분이에요. 보통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프로에 다른 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이 120Hz의 화면 주사율 이것 때문에 프로를 선택하시는 분들 이런 거 보면은 애플이 진짜 장사를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분들이 프로모션 하나 때문에 30만원 40만원 더 주고 살려면은 진짜 좀 속이 쓰릴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초이스가 없다는 점은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6이나 16 프로 구매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한번 15 프로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이제 쿠팡만 가봐도 아는데 촬영일 기준으로 15 프로 같은 경우는 13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철 지난 제품이라서 한 1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 135만원이면 여러분들 아이폰 16 있죠? 그거보다 한 10만원 정도만 더 내면 이제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5 프로 어떻죠? 아무래도 프로니까 바로 프로모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성능도 더 좋은 편이고요. 여기에다가 성능은 A17 프로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A18 칩셋이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A17도 엄청 좋아요. 여러분들이 막 프로그래밍하고 뭐 핸드폰으로 막 엄청 뭐 3D 렌더링 돌릴 거 아니면 A17 프로도 차고 넘치는 성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애플 인텔리전스도 당연히 지원하고요. 이제 옆면을 보면 소재도 이제 더 좋은 티타늄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훨씬 더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소리죠. 이 정도면 10만원 이상의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15 프로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16 프로 무조건 살 거다, 카메라 컨트롤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갑을 좀 보호해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5 프로도 충분하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희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